자,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주제, 취업 vs 창업. 취업이냐 창업이냐, 사회 초년생분들 네. 참 중요한 얘기예요. 저도 그랬고 대표님도 마찬가지고, 취업과 창업 네. 뭐가 더 좋냐, 뭐 대표님 생각부터 한번 여쭤볼까요? 아, 근데 제가 혓바닥이 좀 길어지는데 그게 있습니다. 네. 이게 국가적인 입장이 있고 네네. 개인적인 측면이 있고, 제 아들이라면, 제 친구라면 그 입장이 있는데 제 가족이라면 저는 공부 열심히 해서 대기업 가라고 싶어요. 왜죠? 창업 너무 힘들어요. 힘들어서. 그래서 취업이 쉽다는 건 아니지만 제 생각은 일단은 취업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 창업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. 근데 그 누구나 맞아요. 네, 왜냐면 좋아. 사업가분이 한 분 계세요.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 알바도 한 번 해본 적이 없대요. 일단은 창업부터 했대요. 이 말을 하더라고요. 창업이든 취업이든 군사 같은 거라고. 예를 들면은 네가 글만 썼어. 그러면 영화 감독 할 수 있어. 근데 네가 카메라 들고 촬영만 했어. 영화 감독 하기 힘들어. 근데 딱 맞는 소린 거예요. 사업을 운영하는 거랑 어떤 파트에서 일을 하는 거랑은 정말 다르구나. 운영이랑 할당받은 일을 하는 거랑은 너무 다르더라고요.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어떤 대기업 영업팀을 오랫동안 한 다음에 그 영업을 이제 걸음 삼아서 자기가 영업을 기초로 하는 사업을 하는 게 최고죠. 그게 저는 베스트라고 생각해요. 베스트예요, 진짜로.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. 네네. 근데 다만 솔직히 대기업 가는 게 쉽습니까? 어렵죠. 어렵죠. 창업이 진짜 그 분야에 미친놈 아니고서야, 내가 거기에 미쳐있지 않고서야 사실 저는 취업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. 사실 대기업 들어가긴 힘들지만 대기업 최고예요, 진짜로. 최고죠. 요즘 뭐 40 넘으면은 뭐 잘린다, 뭐 그 옛날 말이에요. 요새 맞아요. 쉽게 자르지도 못하고, 복지 좋아, 연봉 높아, 사회적 인식 높아. 저는 대기업이 가장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솔직히 저는 옛날에는, 저 대학생 때는 직업을 선택할 때는 전 두 개라고 봤어요. 첫 번째는 돈, 수익이고, 네. 두 번째는 직업의 안정성이었어요. 그 두 개로 봤어요. 그래서 돈을 추구하면은 대기업을 하면 되고, 안정성을 추구하면 공무원을 하면 된다. 네. 근데 여기서 그 둘 다 못하니 이 중간에 나의 가치관에 맞춰서 어느 정도 비중을 두면 되는데, 제가 이제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조금 더 먹어보니까 한 줄이 더 있더라고요. X축, Y축이 아니라 한 줄이 더 있는데, Z축이 있는데, 저는 사회적 인지도라고 생각을 해요. 사회적으로 봐주는 위치. 근데 어쨌든 사회적 위상이라는 게 한 줄 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세 개라고 생각을 해요. 이 세 개 중에 내 가치관에 맞는 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, 뭐 타이틀 정도로 하죠. 네. 타이틀. 근데 네. 그게 좀 그래도 어느 정도 규모 있는 회사를 입사를 해가지고 거기서 회사 생활을 하는 게 가장 좀 무난하고 행복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창업이라는 게 내가 열정이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, 아, 그럼요. 안 돼요. 내가 대충 했는데 성공할 수도 있는 거고, 그리고 힘듭니다. 너무 힘들어요. 제가 혓바닥이 길었는데 너무 힘들어요. 대표님 말씀은 하다 보니까 힘드니까 취업이 낫다. 하다 보니 힘드니까 이건 아니고 창업이라는 게 사회적 위상이 좀 낮아요. 스타트업 한다고 하면 그냥 돈을 많이 벌지언정 사회적 위상이 낮고 안정성도 낮고, 근데 좀 말하다 보니 조금 논점이 흐려지긴 했는데, 네네. 저는 그래도 큰 회사 가는 게 여러모로 봤을 때 좋지 않을까. 그런 얘기 하잖아요. 퇴직해서 뭐 할 거야 하는데 사실 다 길이 있더라고요. 그분들도 길이 없진 않더라고요. 네. 대기업 한번 갔다가 나오면은 이직하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. 맞아요. 가기가 어렵지. 근데 반면에 진짜 조그만 중소기업이다 하면은 그래도 자기 사업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자기 사업도 사실 못 번다 하더라도 200은 벌 텐데, 여기서 200 버나 내가 사원 주임으로서 200 버나 어디 대표 타이틀 걸고 200 버나 했을 때 그게 낫지 않을까?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, 저도 뭐 오래 하진 않았지만 제 생각에는 나중을 멀리 보지 않으면 사업 못하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지금 당장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해본 적은 없지만 감히 말씀을 드리는 건데, 농사 같은 것 같아요. 심어놓고 맞습니다.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. 네. 그리고 참을성이랑 그 통찰력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. 맞아요. 저 가끔씩은 진짜로 한 달에 한 20만 원도 못 벌 때 있었어요. 네, 저도 있어요. 네, 코로나 때는 진짜로 한 6개월 동안 한 얼마 걸리지 못했고, 한국에 못 들어오니까. 네. 근데 이게 항상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게 좀 대표님도 아시잖아요. 일 끝나고 사무실에서 집에 왔다 뿐이지 일 끝난 게 아니에요. 맞아요. 잠을 자는 것도 잠자기 전까지 일 생각해요. 이번에는 그 창업이나 사업에 대해서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. 네. 가장 창업을 하는 게 위험한 케이스가 그거잖아요. 멋있어 보여서 대표 소리 들어보려고. 진짜 그런 사람들 하면 안 돼요. 그리고 대학생들을 보면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. 뭐 대외 활동 좋아하고 학회장하고 이런 친구, 뭐 영업팀 가고 싶어하고 이런 애들이 사업할까, 나도 사업해서 잘할 것 같은데
100번 하거든요, 진짜. 아, 안 돼. 사업에 대한 환상 한번 깨주세요. 아, 제대로 한번 해줄까요?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. 맞아요, 맞아요. 내가 공들여도 내가 한 번 실수하잖아요? 진짜 무슨 완전 싸만화예요. 한 번 실수면 끝이에요. 그리고 갑질 막 TV에서 보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화나잖아요. 네. 그거는 세 발의 피죠. 솔직히 맞잖아요. 아니, 그렇죠. 솔직히 그 말에 공감하는 게 내가 회사 팀의 영업이었다. 아무리 힘든 영업이라도, 아씨, 개빡치네, 안 해. 네. 이직하면 돼요. 맞아요.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요. 네, 저희는 하다가 나랑 안 맞아도 해야 되고, 맞으면 진짜 대박인데 맞은 사람이 거의 없죠. 그렇죠. 네. 너무 힘들죠. 네.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이게 메타인지가 가장 중요한데 메타인지가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. 머리 좋고 리더십 있는 것 같아. 나 그래서 창업할 거야. 나 말하는 거 좋아해. 네, 나 스타트업 한 다음에 살면서 들을 거야. 이게 메타인지가 진짜 떨어지는 거예요. 진짜 X돼요, 진짜. 예. 저도 솔직히 제가 이렇게 설득하고 말하는 건 그래도 조금 있지 않나. 큰 실수였던 거죠. 네. 진짜로 기발한 아이디어나 기발한 능력 같은 게 아닌 이상은 많이 자빠지죠. 사업 계획서를 하든 실제 사업을 하든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네. 체계적으로 못하고 그냥 감으로 하는 분들이 좀 많지 않나라는 네. 생각을 합니다. 실패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려면 체계적으로 하는 게 리스크를 가장 줄이고 성공할 확률이 가장 높은 방법 아닌가 그 싶습니다. 사장꾼의 감도 중요한데 장비 좋아야 돼요. 맞아요. 저는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은 심리적으로 너무 불안정해요. 이게 아직도. 불안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전 매출이거든요. 그쵸? 어떤 달은 엄청 많이 들어와요. 내가 이만큼만 벌면 되는데 이만큼 들어와요. 그러면은 뭔가 돈 부자 된 것 같고 돈 펑펑 쓰게 되는데 근데 다음 달 되면 사실 저는 빵원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다다음 달도 0원이 들어올 수 있고 다다음 달 10만 원 들어올 수도 있어요. 마이너스 될 때도 많아요. 맞아. 마이너스 날 때도 많아요. 그때 모은 돈으로. 근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어떤 달은 또 엄청 벌어요. 그래서 좀 계획적인 소비도 힘들고 그렇다 보니 배우자로서의 높은 점수를 받기 힘들 것 같고. 제가 대표님도 되게 진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게 쉽지 않은 거를 하고 계시니까 유지해 오시는 거 보면은 대단한 거예요. 이거 정말 쉽지 않잖아요, 사실. 그쵸, 쉽지 않죠. 건강 관리 안 돼요. 맞아요. 자격 전까지는 건강 관리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. 워라밸 챙기는 초기 창업자들 아무도 없어요. 꽤 됐거든요, 사업을 한지. 근데 뭐 돈도 많이 까먹었고 사실 원래 이미 몇 년 전에 접었어야 돼요. 근데 지금 약간 이 악물고 하는 거죠. 진짜 이 악물고 하고 있는 건데 차라리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남이 책임을 져주면 최고예요. 맞잖아요. 근데 맞아요. 사업을 하면은 남 밑이 나요.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되니까. 남보다 무서운 게 갑이에요. 그쵸. 네. 그런 걸 꼭 인지했으면 좋겠어요. 그래도 이번 너무 단점만 얘기했나? 근데 저는 또 추가로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거 실제로 느낀 거예요. 학교에서 뭐 리더십에 대해서 배우고 조직 운영, 조직 관리 이런 학술적인 측면에서 배우는데 갑자기 한참 듣다가 제가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나는 이걸 배워서 써먹을 데가 없는데? 생각이 드는 거예요. 물론 큰 규모 스타트업 제외하고 만약에 내가 직원 뭐 한 10명 있다 해도 그 리더십을 적용하기는 쉽지 않을 거고 만약에 내가 리더십을 하든 조직 운영을 하든 방법론이 되게 많잖아요. 그거는 사실 어느 정도 체계가 잡힌 회사에서 내가 그 포지션이 됐을 때 쓸 수 있는 거라서 그런 거를 다 겪어보려면은 체계가 잡힌 회사를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네네네. 내가 아무리 무슨 리더십 배우면 뭐해. 우리 직원들한테 내가 쓰지도 못하는데 내가 뭐 클라이언트한테 쓸 수 있는 것도 아니고. 또 그게 솔직히 적용을 할 수 있는 거는 회사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혔을 때 그쵸. 직원이 최소 한 수명 됐을 때 그때 할 수 있는 거지 그쵸. 떠날 때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. 맨날 할 수 있는 거는 야 화이팅 하자. 이번 달만 내가 말이 사장이지 직원들한테 맞아요. 굽신굽신대면서 화이팅. 저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그런 지식이 없어요. 리더로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. 그건 너무 그건 아닌 것 같고. 그래요? 저는 무조건 돈 잘 주고. 그게 최고의 리더십이죠. 그래요? 그게 진짜 최고의 리더십이죠. 이거에 대해서 한 줄 평 한번 남겨보시겠어요? 한 줄 평. 내 딸이 결혼한다고 결혼할 사람 데려오면 대기업 다녔으면 좋겠다. 제가 한 줄 평을 남겨보자면 남보다는 갑이 무섭다고. 남보다 무서운 건 갑이다. 네. 그러니까는 뭐 남도 되지 말고 갑이 돼야죠. 저희가 갑이 돼야죠. 그리고 뭐 맨 처음에 사업할 때 누구든지 다 꿈을 꾸잖아요. 네. 멋있게 하고 싶잖아요. 실상은 그렇지 않죠. 저 한 줄 평 다시 해야 돼요? 신났네. 창업해서 화려한 날은 개업식 하루다. 그때 말고 너무 힘들어요.